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새 업무 보고를 통해 여러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 부처의 2017년 업무 보고 내용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결국 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앞으로 이 DTI보다 더 깐깐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 이것 말고 또 금융위원회의 세외 계획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바이오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페이는 손바닥 정맥 결제 등 생체 정보만을 가지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을 뜻하는데요. 또 1월에 문을 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이달 말,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께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기반의 간편 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럼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어떤 것들을 정했죠? 네, 국토부는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주택 정책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주거 복지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또 18만 가구에는 주택 전세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매입 방식을 통해 강남 3구나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졌는데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집 압류를 1년간 유예해 주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11%에서 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인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좌석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고속버스나 철도처럼 휴대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는 제도인데요.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자 완화는 물론이고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서 7월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는 고속열차도 등장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외에 바가지 요금과 과다 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부 구간 통행료도 올 연말부터 40%가량 인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재부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네, 기재부에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또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산업부는 이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있는 우리 한국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총력전을 펼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올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또 새로운 시장 품목 발굴인데요. 우선 수출 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 중견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29조 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 500개사에서 올해 3만 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는 민간 합동으로 17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해 각 경제부처별 이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각 부처들의 방안이 이 부진한 경기를 살리고 또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